이 자신감, 스스로를 믿는 거는 자신감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라야 될 이 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가 뭐다? 정상 꼬리죠. 그럼 내가 어디에 서 있어요? 여기 서 있죠. 코가 있고 발이 있고. 저는 그림을 그려도 나랑 비슷하게 뿐이 못 그려. 짜리몽땅하게. 늘 봐왔던 게. 그럼 여기에서 이 목표를 내 눈에 계속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그거를 가로막는 게 있죠. 이 앞에. 이 장애물이라 해죠.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성공은 목표를 이루는 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다? 두려움, 또 공포, 의심, 비난,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눈앞에 딱 가로막히니까 여기에 있는 자신감이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건가? 내가 꿈꾸는 목표, 내가 꿈꾸는 결과, 내가 원하는 비전, 이런 것들을 내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 공포, 이런 의심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게 엄습했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다? 내 꿈을 줘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딴 놈한테. 기브업. 이거를 포기라고 해요. 포기하다. 전부 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 꿈도 목표도 이런 신념도 기부하면 그게 다른 사람이 다 갖고 가서 기부 포기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포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공포가 있을 때 이 목표를 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꿈, 그 목표 지점을 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게 되면요. 꿈을, 목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면 돼. 이만큼. 크게 만드니까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는 목표를 더 크게 하라.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여기 가로막는 장애물보다 내가 더 커버리면 돼. 내가 이렇게 거인이, 그래서 잠자는 자이언트를 깨워라 하는 거는 내가 더 크니까 요게 내 턱 밑에 온 거야. 웃어요, 안 웃어요? 그냥 탁 눌러버리면 돼. 거의 쉽게 딱 딱 눌러. 두려움 가, 공포 가, 꺼져, 눌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자기 개발인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쓰는 방법은 내가 크려고 해보니까 더 이상 안 커. 또 목표를 또 크게 세우려 했더니 이까지 어쨌든 올라가든지 그걸 한 번 더 해야 돼. 방법은 딱 하지. 여기에 있는 두려움, 공포, 의심, 불안을 어디로 만들면 내 등에다가 배낭으로 매라 이거예요. 내 등에는 지금도 뭐가 있다?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비난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목표를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럼 목표를 보고 달려갈 수 있을 때 그냥 한 방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목표로 갈 때 요까지, 요 돌뿌리 있는 데까지를 1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는 요까지 2단계가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로 쭉 돌아가지고 3단계, 산을 가려면. 그럼 일로 빙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4단계. 그런데 여기는 쉬면서 넘으면서 갈 수 있는데 이까지 가면 이게 5단계 아니에요. 이 5가지 스텝을 석세스 로드맵 5 스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음 시간 때부터 요 단계에서 해야 될 거, 요 단계에서 해야 될 거, 요 단계에서 해야 될 걸 합치면 여러분의 성공의 지도를 갖고 있으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성공 지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를 석세스 로드맵 5 스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20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 내 경험치를 가지고 만들어서 저작 등록을 해놓은 건데 여기에서 무료로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나눔을 하는 거니 다 같이 따라했어요. 강사 참 착하다. 참 착한 강사라고 나도 생각해요. 그래서 일어나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착하지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착한 일을 뭘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단계에서 해야 될 거는 바로 뭔가면 why, 왜라는 부분이에요.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려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성공하려 하는가? 내가 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내가 왜 잘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이유, 성공의 이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뭐라고 하면 영어로는 PPS. PPS는 퍼스널 플래닝 시스템. 개인적인 성공, 석세스 플래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때 뭐를 하는 거 하게 되면요. 이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이유 만들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만들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를 만드는 거 하게 되면 첫 번째 나에 대한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유를 투비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투비리스트는 내가 되고 싶은 나, 신념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크라운이 되고 싶다, 아니면 트리플이 되고 싶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성공한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싶다, 여행문화 답사가 되고 싶다, 심리학 박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8층 건물 소유주가 되고 싶다. 이게 다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미 돼 있는 거 말고 아버지가 되고 싶다. 아버지는요, 웬만하면 다 돼.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알 수 있는 거. 그런데 나는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건 신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건 사실인 거야. 나는 형편없는 불효자식이다. 이게 신념이다, 사실이다? 다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보면 어머니에게 가장 인정받는 효자 김세우다. 그건 신념이다, 사실이다? 신념. 그 신념이 사실화되면 뭐가 생긴다? 신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 평판이라는 게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이유, 투비리스트를 만드는 거 중요한. 이게 나는 누구인 거, who am I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to have 리스트. 내가 갖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는가. 세 번째, 가고 싶은 게 어딘가. 다음, 하고 싶은 게 뭔가. 먹고 싶은 게 뭔가. 100가지씩만 해도 500가지 이유, 성공의 이유를 만들면서 어느 과정을, 단계를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요까지 올라갔는데 요까지면 또 요까지 올라가. 요까지를 왔다 갔다 이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게. 내 성공을 석세스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요게 준비가 되면 왜라는 이유를 만들 때 이때까지 준비하기 전에는 익숙해지기 전에는 학습하기 전에는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 듣고 이 강의 듣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주 멘토링 강의 때 한번 가서 들어가 봐라. 땅땅하고 조그만 놈인데 목소리는 화통 같고 들어보니까 자극되는 것도 있고 열받는 것도 있는데 네가 강의하는데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야.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치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여기 가는 거죠. 여기 가는 건 내가 왜라는 이유가 생기면 두 번째 그럼 뭔데 하는 왓이라는 게 생겨나죠. 뭘로 할 건데 이때 하는 거를 비즈니스 스쿨인 거예요. 비즈니스 스쿨은 경영대학원을 비즈니스 스쿨이라 그래요. 그럼 비즈니스 스쿨은 내가 여기서 할 거는 사업계획을 최소한 세우라 이거예요. 왜? 4차 산업의 교육혁명, 창업혁명이 있다면은 사업계획을 내가 세울 수 있는 사람, 구상할 수 있는 사람, 이때 회사는 진짜 어떠한가 알아봐야죠. 경영자 철학, 연식은 어떻게 나오는, 제품 컨셉은 어떻게 되고, 보상은 어떻게 되고, 회사는 어떻게 있고,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고, 글로벌 현황은 어떻고, 이런 재무제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다음 나오는 제품이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보상 플랜은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는가, 진입비는 높은가 안 높은가, 다른 회사하고 경쟁력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적 측면에서 이걸 분석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게, 그걸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가장 좋은 게 창업 컨퍼런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창업한 경영자가 직접 강단에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과정을 오픈해주고 방송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사업계획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서 여기에서 회사, 그리고 나, 제품, 보상, 이런 것들이 과연 다이아몬드형으로 돼가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내랑 회사랑 계약을 맺고 회사가 제품을 출시하고 보상을 내놓고 이게 나에게 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달했을 때 이런 지렛대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다 보니까 구물을 짜는 일, 그래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거 1시간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보면 되잖아요. 요즘 인터넷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럼 요 다음에는 요 기간 동안에 뭐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내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 성공을 도와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나보다 못한 사람은 누구고? 내가 회피해야 될 사람은 누구고? 내가 삼고초려할 사람은 누군가? 그때 필요한 게 후예요. 후. 누구랑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스폰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파트너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 같이 둘 다. 시작할 땐 스폰서가 중요하고 시작하면 파트너가 중요한 거야. 스폰서는 이미 있으니까 중요한 거야. 파트너는 없으니까 필요한 거야. 요소와 조건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파트너 제껴놓고 스폰서만 앞에 붙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끝인 거야, 라인이. 밑에 내려가도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하다? 스폰서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고 그 스폰서들이 갖고 있는 로드맵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 로드맵들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게 뭐예요? 회사가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이런 멘토링 특강을 통해서 혼자가 아무도 몰래 사업해가지고 진행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회사가 제공하는 휴TV 또는 이런 교육의 현장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때 뭘 하는 거면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인맥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인맥의 분류, 그 인맥의 그리고 활용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할 사람 안 할 사람 오다 진입할 사람 안 할 사람 이걸 따지면 끝난다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인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만날 인맥이 어느 정도인가 인맥 개발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가 내가 좋은 사람들을 인맥을 발굴하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맥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좋은 사람이 오는 거고 내가 거지가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침에 여러분 옆에 거지가 누워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같은 장소에 모여요. 누가 모이라고 고지서 준 게 아닌데 서울역, 부산역 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역전에 가면 그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 따라 그 사람들도 이동해요. 추운 날, 더운 날. 그리고 화물칸을 이용하는 방법, 철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다 알아. 그런데 부자들은 보면 또 부자 동네끼리 모여 살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동네끼리 모여 살아. 그 주변이 그게 바로 포지셔닝 위치 선정인데 그거는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은 대통령들만 만나고 CEO는 CEO들만 만나고 리더는 리더들만 만나요. 떴다방은 떴다방들만 만나고 전과자들은 또 전과자끼리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누워있어. 교도소 가게 되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인맥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되고 내 주변 앞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드는데 요즘은 뭐가 좋아요? 인터넷, SNS 플랫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몰랐던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 조건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 계획이 명확하게 전달돼야 된다는 게. 이 정보가 이 팀이 갖고 있는 분석력, 정보, 자료, 소스들은 괜찮다 하면 이제는 사람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오는 거예요. 인터넷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죠. 끊임없이 만약 우리 이용술 그 그룹 메가스터디인가요? 그 그룹 같은 경우는 2시 이거를 끊임없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요 안 와요? 연락 오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를 정보 제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다 보게 되면 연락해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퍼블릭 릴레이션 공적인 관계 PR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후가 댕겨놨을 때 이 후를 가지고 다음에 요 고개를 돌고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배배 꼴 때는 노하우가 필요해서 이때 필요한 게 하우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A, B, C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우리 그룹 조직의 A는 누구인가? 어드바이저는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성과가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 회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 설명이 가능한 사람, 미팅이 가능한 사람, 후원이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A의 역할이 많은 조직일수록 유리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B는 비즈니스 메이드, 브릿지, 다리 내는 역할, C는 컨슈머. 그 컨슈머가 바로 비주슈머 아니에요. 그럼 좋은 정보만 제공돼도 물건을 싸게만 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의 진입비 누적으로 갈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걸 쌓아가지고 사업화할 것인지 그러한 결정들을 여기서부터 하나씩 내리면서 경험자들과 함께 나가는 거죠. 이래 나가게 되면 이제 이걸 올라야 되잖아요. 바로 오르기 힘드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땡겨주고 밀어주고 리더십이 필요하고 팔로우십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에서 선방하는 사람이 있고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쉬어주는 사람이 있고 멈춰주는 사람이 있고 강약 조절을 하고 멘토링, 코칭,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게 A 워크숍이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열정인 거예요. 이 패션이 이때 필요한데 사람들은 시작하자마자 이거 배낭에 매자마자 열정적으로다가 바뀌어가지고 세상 끝났어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노래 끝났다고 말도 안 나와 그냥. 그러다가 이제 3일 지나면 이제 힘들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비주슈머 마케팅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비전과 미션이 없는 사람이 열정을 가졌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신입사원한테 아무 일도 안 시킨단 말이에요. 복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인사하는 것만 시키는데 여기는 갓 들어온 사람을 봉이다 싶어가지고 전부 덤벼들어가지고 이 인맥 갉아먹지 못해 난리하다가 다 손잡고 서초동에 가는 거야. 얘가 시켰어 아니면 얘가 했어요. 얘가 네가 말했잖아. 이래 삿대질러다 빠빠빠빠 하다. 그러면서 인간관계 운운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 성공을 위해서 알아야 될 이 모든 관계는 인간관계다 거래관계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인간관계예요 거래관계예요? 거래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관계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상호이익이라는 거예요. 그거 기업이 생존 조건이에요. 수익 창출. 이익이 없으면 거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래를 통해서 상호 신뢰가 쌓였을 때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당신을 위해서 당신들 회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정도 내가 손해봐 줄 수 있다. 그때 배려와 희생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양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관계에서 우리 인간관계 7년 된 사람 버리면서 7시간 만에 이 사람과 눈 맞아가면서 무슨 인간관계예요. 다 구라예요. 다 같이 제대로 알고 하자. 비즈니스는 거래관계인 거예요. 거래관계가 상호 신뢰가 생긴다는 것은 상호 합의하에 상호 이익이 생기고 상호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났을 때 그때 인간관계에서 관계의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으로 맺어진 형제 같은 패밀리 같은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패밀리도 여기 데려오니까 인간관계 운운하다 거래 때문에 다 깨지잖아요. 이모 때문에 망했니, 고모 때문에 망했니, 처삼주 때문에 망했니, 재수가 안 했으면 이러지 않을 건데 명절 때마다 지금 14년째 하는 친구도 있어. 지금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정확한 개념 정리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